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팩트에 관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면 팩트 플러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체의 다른 대상지와 비교 검토가 없었다. 이건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제시는 일체의 다른 유사 대상지는 사전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오직 그제 관광호텔하고만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제 관광호텔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라는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앵크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유사 대상지, 뭐 수협 건물이든지, 뭐 CF 터미널 자리, 뭐 해남 정비 건물, 뭐 일루이 주얼리 그 건물 등 이런 데는 애초에 검토하지 않고 뭐 접촉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내부적으로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전 검토 같은 건 해보는 게 상례인데,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예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제시의 속기록을 보면 다른 부지, 대상 부지를 사전 검토 안 했다고 시인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제 관광호텔을 앵커 건물로 딱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게 여러 형태로 문제가 되고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뭐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은 아니 그 앞에 해남정비 부지가 그 노화되고 그 도시 환경 미관도 안 좋고 여러 문제가 많으니까 왜 해남정비 부지를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거론이 되니까 그제시가 사후에 그제 관광호텔 활용 비교 검토표라는 표를 만듭니다. 이 내부 자료입니다. 이 그제 관광호텔 활용 비교 검토표를 통해 가지고 해남 정비 부지와 비교를 해서, 이 내부적으로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지만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도 좀 억지적인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토지비를 지금 제가 그제 지역의 모 언론에 의하면 이 토지비를 과다 계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이거 과다 계상한 건 아닌 것 같고, 토지비와 관련돼서는 공시지가의 2배를 각 필지별로 다 곱해가지고 2배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 토지비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면적이 넓으니까 당연히 토지비가 많겠죠. 건물 신축과 관련된 신축 비용, 요게 문제인데, 그제 관광호텔은 정축이고 리모델링이니까 그 비용 책정한 거고, 해남정비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신축할 경우에 다른 비교 검토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옥포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그제시가 신축하는 건물이 한 2개가 있습니다. 그제시가 신축하는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했느냐면 2020년도 국토부 표준공사비가 제곱미터당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어떤 지역은 제곱미터당 220만원을 책정했고 어떤 지역은 그보다 또 훨씬 낮게 책정했어요. 이걸 면적을 지금 그제 관광호텔 맞은편에 있는 해남정비에 약 한 3,700여 배 정도 되는데, 이 면적의 연면적을 그 정도 면적을 감안해가지고 공사비를, 신축 공사비를 그제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옥포 등 타 지역에서 공사한 신축 건물 공사비를 산정을 하더라도 이건 너무 오버를 많이 시켰어요. 이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보면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자기들은 내부 자료다 보니까 밖에 나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제 관광호텔 매입의 정당성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막 억지스럽게 하는 행정행위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제시가 건물 매입을 위해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게 보면 원래 이렇게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뭐 사거나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럴 경우에는 감정평가 기관들의 산술평균으로 보상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 부지 내에 다른 부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제 관광호텔 부지 말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넓은 면적이니까 그 다른 부지들도, 건물들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다른 부지들은 이렇게 또 계약을 안 해요. 그래서 그제 관광호텔하고만 감정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따로 했던 기존 조건부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최초의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는 그제 관광호텔 부지가 핵심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도면 한번 보십시오. 이 도면을 보시면 당초 그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고현 1지구 도시계획 활성화 터미널에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하고 여객터미널 부지에 이 핵심 시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 핵심 시설이 없어지고 그제 관광호텔 부지로 바꾼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면적을 경제기반형 큰 넓은 면적에서 중심시가적으로 좁혔지만 그 면적 안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는 그대로인데, 뭐 나중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나중에 사후에 합리화하려고 했나? 뭐 어쨌든 당초에는
거제관광호텔 부지가 핵심 부지가 아니었는데 이게 바뀌어요. 뭐 행정행위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용역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또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도시재생의 유형이 경제기반형에서 중심시가형으로 바뀝니다. 경제기반형은 저 중곡동 포함해가지고 약 49만 4천 제곱미터 상당히 넓은 면적이에요. 이런 경제기반형은 면적도 넓지만 국비도 훨씬 많이 받아올 수 있고 전체 사업비도 커질 수 있고 뭐 대신 기간도 길죠. 근데 이걸 경제기반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거제시가 갑자기 변경한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을 해놓지 않아요. 제가 사스에서 들은 얘기인데 뭐 여러 언론사에서 관련 거제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왜 갑자기 경제기반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바뀌었어요? 경제기반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거제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는데 국토부의 모 과장이 와서 뭐 직원들하고 밥 먹다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웃기긴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는데 여튼 분명한 것은 도시재생 유형을 경제기반형에서 갑자기 중심시가지형으로 바꿔가지고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도시재생의 그 중심시가지형일 경우에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 상권 활성화의 방점이 비칩니다. 상권이 죽었거나 이런 상권 활성화의 방점이 비쳤는데 경제기반형은 조금 틀리죠. 그럼 예를 들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디에 핵심 시설을 위치하는 것이 맞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용역에서 검토했던 상권 활성화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 처음에 검토했던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나 해남정비 부지나 거제시의회나 공청회에서 해남정비 건물이 훨씬 낫다고 얘기들이 많이 좀 났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나 해남정비 건물이 지금 거제시가 확정해놓은 거제관광호텔 자리보다도 덜 상권 활성화가 될 거라고 믿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해남정비 건물에다가 앵커 건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상권 활성화가 중심시가지형의 제일 핵심 이슈인데 지금 거제관광호텔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면 거제시가 기존에 거제시 여성회관이나 일자리 지원센터에 있던 각종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뭐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뭐 경로당, 뭐 그런 여러 사무실들을 거제관광호텔로 리모델링해서 거기도 다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무실들을 모아놓는 게 불과한데 상주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걸 말고 어떻게 거기가 상권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이 도시재생의 갑작스런 유형 변경 이것도 문제였고 네 번째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와 관련된 선정 의혹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다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사업이니까 하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거제도 내에 있는 모든 지역들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제시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들을 거제 내에 7군데를 정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우선 거제시가 채택을 해서 국토부에 신청해 주길 바라겠죠. 왜? 하루라도 빨리 국비가 더 들어오는 게 나으니까. 근데 거제시가 용역을 했을 때 이게 좀 우선순위와 관련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거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안이라는 게 있어요. 요 안에 의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 지역 순위를 선정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도시의 쇠퇴 정도에서 희한하게 고현 1지구가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와요. 여기 1등은 능포지구인데 2등이 고현 1지구고 고현 1지구하고 옥포 지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고현 1지구가 2등이 되고 옥포 1지구가 3등인데 고현 1지구는 주민, 상인 등 사업 참여 의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다 낮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최고 점수를 받느냐? 사업의 파급 효과, 상징성 부분에서 고현 1지구가 만점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옥포나 능포나 다른 지역들을 제치고 2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이게 뭐 물론 이게 행정행위니까 행정청에서 우리가 나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좀 다소 이상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어떤 형태로 이게 작성이 됐고 어떻게 점수가 부과가 됐고 이런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그냥 의문을 가지는 측면이 아니라 제대로 확인까지 할 수 있었겠는데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실제로 거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에 사업의 필요성 측면 항목 중에 고현 1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주민, 상인 등 사업 참여 의향은 타지구보다 현저히 낮은데
사업의 파급효과 항목에서 상징성, 이 측면에서 재고점을 받아 이순율 조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 요소인 세태도 측면에서는 옥포 1, 2지구가 오히려 높은데도 다른 항목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빠졌어요. 이런 의문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제시는 이 도시재생 전략 계획 안에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유형 검토와 관련해가지고 이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유형을 계속 혼동을 합니다. 각종 기준이 되는 도면 그림도 중심시가지형으로 바꿔놨으면서도 과거의 경제기반형 도면 그림을 그대로 바꿔놓은 것도 많고, 재원 조달 계획을 담은 예산 같은 경우도 중심시가지형 예산으로도 책정이 돼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실수인지 의도를 한 건지는, 문제는 뭐냐, 그제시가 고현동 사업 관련해서 그제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제시의회 의원들은 중곡동하고 주공아파트를 포함한 경제기반형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들고 국토부에 제출되기는 중심시가지형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을 보고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좀 황당하죠. 근데 요건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제시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혼동인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제시가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니까 보도자료 형태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해명하는데 요건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위계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상당히 크다고 제가 변호사 측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제시 공문에 의하면은 그제 관광호텔 측과 체결한 매매 계약서는 일반적 사항으로 작성되었고 계약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별도의 조건 등을 부담한 사실 등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은 100억,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별도 조건 등을 부담한 사항이 없다고 했으면 100억을 주는 걸로 끝내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102억을 지급을 해요. 추가로 2억 원이 지급된 근거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제 관광호텔 매입 후 증축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에도 수직 증축 계획은 없었다 이렇게 밝혀요. 근데 제가 국토부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실제 13층으로 수직 증축 계획이 있다고 했다가 실제로 도면까지 올렸습니다. 올렸다가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안전 문제를 고려했던 여러 전문가들이 반대하니까 수평 증축으로 선회했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제시가 행정행위를 할 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조정해서 의견을 만들고 그게 장기적으로 그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첫 번째 반응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 알아주지도 않다가 왜 뒤늦게 나서 발목 잡느냐 이렇게 나와요. 가짜뉴스 퍼뜨립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회에서도 공무원생활 해보고 부산시에서도 공무원생활 해봤는데 사실 그제시의 공무원분들 일부 몇몇 분들이겠지만 어떤 반응은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섯 번째로 그제시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제시는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도 해남정비부지가 훨씬 더 도시재생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시일이 급하다, 시간이 급하다, 바쁘다라는 이유로 이 의견 반영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제시의 속기를 보면 시인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1차 공청회 때는 지원들한테 통지도 안 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계속해서 왜 그제 관광호텔이 앵커 건물이 돼야 되는지 시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해봐라 하는데도 답변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법 제6조, 이게 뭐냐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법률인데 절차상으로도 그제시가 문제를 일으켜요.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착수할 때는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안전점검도 하지도 않고 우선 매매계약부터 추진합니다. 뭐가 얼마나 급했는지. 그 다음에 또 그제시는 당초에 조건부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매수 동의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제관광호텔 건물 사주가, 건물 주인이 여러 그제시 의원들한테 자기만 답답하고 억울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 때문에 이게 그제 관광호텔 측과 그제시가 말하는 매수 동의서가 아니고 조건부 매매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걸 확인이 됩니다.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조건부 매매 계약서든 뭐든 감정평가 자료는 공개하면 되는데 그제시가 일체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는 첨부가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조건부 매매 계약서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손실보상협의 계약서를 조건부 매매 계약서라고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있고 조건부 매매 계약서 따로 있는지 이것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관련 법령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제시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합니다. 보상 방법에 대해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상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시의회의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시 담당 국장도 감정가로 지급하겠다
라고 밝힙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뭐 잘못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제시 주장대로 감정가로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제시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을 아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감정가로 지급 안 하고 그냥 사전에 조건부 매매 계약서에 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감정평가대로 한다고 공고 내고 무슨 뭐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내고 또 감정평가 법인들 불러가지고 감정평가하고 그런 거 왜 합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동일한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 외에 다른 부지 매입할 때는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거 지금 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토부 제출했는데 왜 굳이 그제관광호텔 경우만 영업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손실보상 협의계약서 이거에 또 추가로 2억도 또 추가로 지급하고 이게 누가 봐도 지나치게 그제시가 그제관광호텔 측의 입장을 배려준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사업 일정도 그제시가 계속 시의회를 압박해서 제촉합니다. 3월달부터 준비했다고 그제시의회 답변 과정에 그제시가 얘기를 합니다. 그제시는 2019년 3월부터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서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언급을 합니다. 어찌 보면 나름 꽤 오랜 시간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한 건데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공청회 의견도 반영 안 하고 그때마다 의견은 이렇게 듣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반영 안 했다고 계속 답을 합니다. 공청회 의견 반영 안 하고 시의회는 실제로 검토할 시간도 안 줬고 안전진단도 절차를 위반할 만큼 막 급하게 서두르고 또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막 부동산 매입한다고 좀 나쁘게 말해서 몰빵하고 그제관광호텔 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제시가 여러 절차와 과정에서 서두른 흔적들이 아주 역력합니다. 전체 일정을 살펴보면은 3월달부터 그제시가 준비를 하면서 그제시가 국토부에서 하반기쯤에 공고한다는 걸 알고 준비를 했고 국토부가 6월 18일 날 지자체에 선정 계획을 안내를 했고 실제로 7월 5일 날 국토부 공고가 납니다. 근데 이미 국토부 공고가 7월 5일 날 나기 전에 그제시와 그제관광호텔 측은 사전에 접촉해가지고 매매 계약에 대한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 부분이 서로 진술이 약간 엇갈리는데 그제시는 6월에 계약했다고 하고 그제관광호텔은 7월 말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날짜 보면 되지 않느냐? 날짜 보면 되죠. 근데 실제 손실보상 협의계약서에 날짜가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날짜가 명기되지 않은 채로 국토부에 보고가 됩니다. 요 서류입니다. 8월 28일 날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29일 날 시의회 본회의가 또 열립니다. 이 상임위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그제관광호텔 매입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시의원들이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제시의 답변이 그 다음날 8월 30일 날 국토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동의해주라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몇몇 시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제시가 이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은 다른 옥포나 이런 사업하고 달리 이례적으로 좀 서두른다. 내용도 부실한데. 근데 옥포 도시재생 사업이 그전에 한 2차례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도 이게 뭐 내용도 좀 부실한 측면도 있고 하니까 탈락할 건데 탈락하게 되면 굳이 뭐 그제시가 해달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래서 공무원들이 꼭 통면시켜달라고 요청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줬다고 하는 시의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 7가지 내용의 여러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고 뭐 언론사에서 질의를 해도 답변 안 하고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뭐 그 사무를 비롯한 여러 거제지역 카페에서도 문제 많다고 얘기들이 들리고 시의회도 나름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견제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감사원의 공직감사 청구도 되고 급기야 제가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너무 우리 쪽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제관광호텔 측에서 여러 형태로 뭐 언론에도 밝히고 했던 반론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관광호텔 측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정상적인 거래였는데 계속적으로 이상한 거래로 언론들이 또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해서 시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내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뭐 이상한 거래라고 이렇게 보도했던 언론사를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 그제관광호텔 측 입장은 그제시 관계자가 먼저 왔다.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 호텔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타진을 물어봤고 그제관광호텔 측은 차라리 그 인근에 해남정비 부지를 도시재생할 경우에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역으로 제안했답니다. 그런데 시관계자가 해남정비 땅을 사서 하게 되면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더래요. 왜? 도시재생은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신축을 하면 안 되고 기존 그 리모델링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아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제시가 하고 있는 옥포하고 장성포 도시재생은 전부 앵커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제시가 사업지 적합 여부와 안전 등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사전 검토를 하겠다면서 두 차례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하자 해가지고 7월 말경에 그제시와 조건부 매매 계약하고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 날인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제 관광호텔 입장처럼 그렇습니다. 그제시는 요건과 관련되고 어떤 입장이냐, 처음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전부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이 되고 난 뒤에는 그제시의 입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지난해 말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정희 시의원님 시의원 질문 답변 과정에 뭐라고 그제시가 답변하느냐, 지금 건물 매입 옆으로 수평 경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만 하고 수평 정축 대신에 그 돈을 인근 부지를 일부든 분할이든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수평 정축하는 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냐면, 앵커 건물을 안에 사무실 용도로 쓰는데 그 사무실 용도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여성여관이나 일자리 지원센터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옮겨 놓는 게 불가한데, 옮겨 놓는데 굳이 정축하고 이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국토부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난제다, 대충 이렇게까지 시의회에 답변을 합니다.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번의 기고를 통해서 그제시에 밝혔던 것도 좋다, 이왕 도시재생 사업한다고 국비 받아가지고 건물 샀으면 건물 산 걸 다시 되물리기도 어렵고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니 차라리 그럼 건물 산 거는 인정하되 추가로 112억이나 더 들어가지고 옆에 수평 정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리모델링을 적은 돈을 들여서 하고 수평 정축하지 말고 옆에 인근 해남정비 부지를 남은 돈에다가 추가로 필요하면 돈을 더 만들자. 어떻게? 그제시가 지방채 발행, 기채 발행해가지고 몇십억이든 돈을 더 만들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자. 매입해가지고 이왕 도시재생 하는 거 그제 관광호텔 해남정비 땅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쫙 폼나게, 이게 그제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제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제가 이렇게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 얘기가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고정희 시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의회 질문을 하면서 이왕 도시재생 사업하는 거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 얘기들을 감안을 해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하면 우리 변 시장님 나중에 제대로 된 업적이 되지 않겠냐, 검토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우리 그제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파급 효과에 넓은 면적에 걸쳐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아무 도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국가의 핵심 기능, 산업단지든지 항만공항이든지 철도든지 이런 국가의 핵심 기능이 노후화되고 쇠퇴화됐을 때 이런 핵심 기능 정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 기존에 산업이 있다가 그 산업이 그 도시를 먹이 살렸는데 그 산업이 쇠퇴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뭔가 새로운 대체 산업이나 새로운 먹거리 아니면 기존 산업을 약간 변형하는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경제 기반의 도시재생을 하는 겁니다. 통영만 같아도 과거에 신화조선 자리에 조선소가 망하면서 그 일대가 다 황폐화됐잖아요. 거기에 약 1조 1천억 원 가량 돈을 들여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근원적으로 바꾸는 그게 경제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걸 합니다. 부산 영도 기존에 조선소 거기도 문 닫았죠. 거기에 약 2천억을 들여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다. 광주도 기존 구도심이 엉망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1조 2천억 가량 돈을 들여서 경제 기반의 도시재생합니다. 포항 기존에 산업단지에 있던 데가 상당히 쇠퇴됐습니다. 그래서 약 6년에 걸쳐서 1조 가까운 돈 9,562억을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다. 경북 문경에 옛날에 쌍용장의 자리가 있던 그 자리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때문에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약 3,500억을 들여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우리 거제의 경우에 우리 거제 조선산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조선산업을 끼고 있던 배후가 다 엉망이 됐잖아요. 뭔가 조선산업 외에 다른 거 찾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대체 산업을 만들든지 하나 창출을 하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고용 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거제에 또 다른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의 판단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 국토부 선인을 위해서는 경제기반형
이거 해봐야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중심지가적으로 바꿔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그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처리 과정이 어땠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추진했던 많은 여타 도시들처럼 우리 거제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가장 최적화된 도시였던 것 같은데 이걸 왜 하지 않고 처음에 용역할 당시만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했다가 갑자기 중심시가정을 바꿔가지고 중심시가정 도시재생을 추진한 게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 이왕 지나간 거니까 할 말씀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쉽습니다. 실제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은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면 항상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실패했던 데는 주민이 배제가 되고, 실제 그 사업의 주체가 주민인데 주민이 배제가 되고 대신에 관에서 그럴듯한 관변단체 내세워가지고 공무원들, 정치인들, 소위 전문가들 붙여가지고 탁상에서 한 것 때문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뉴타운하고 재건축 실패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성공했던 도시재생 모델은 아직 국내는 성공 모델이 탁 특히 나오는 게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스웨덴 말메나 스페인 포브레노 같은 도시들 보면 성공했던 경우는 딱 하나예요. 물론 차별화된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중해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핵심은 시민들이 얼마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느냐였습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도 또다시 2020년 5월부터 3억 원 용역을 들여가지고 지금 기존에 했던 세 군데 말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보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 향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행정을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거제의 30년, 50년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하자. 다소 늦더라도 방향이 올바른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맞을 거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된 제 생각을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